특검을 하는 이 의원님? 사람은 지금 깜빡 네. 나야죠. 이렇게 토론회에 나와서 막 던지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미경 저는 지금 최고님. 후보자가 아니에요. 네. 사회적 예의는 같이 지켰으면 최민희 의원님,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금 말씀하신 사법개혁 이끌 갈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고위공직자, 공수처라고 하죠. 고비처 공수처,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공공변호인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자제 등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조리 반대입니다. 그 와중에 혹여 이러한 검찰개혁, 우리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라는 그 입장들이 이런 논쟁 네. 가운데 숨어두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네네. 저는 왜 조국이어야만 되는가라는 말에 자, 조국이 아니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덧붙이는데요. 거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이제 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이 아니었더라도 정말 조국과 같은 인생 역정을 통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전망을 밝히고 그 의지를 삶으로 보여온 사람이라면은 아마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은 길을 쓰고 반대했을 겁니다. 저는 아까 지금 청년들의 분노, 흑수저의 분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답해야 되는 순간 바로 다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사다리를 허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사법개혁에는 어떤 입장이신지 이것이 실종된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일단 사법개혁, 대통령이 왜 민정수석을 시키고 법무부장을 시켰을까? 저는 조국 후보자가 법률 전문가이면서도 되게 법률 전문가 그러면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특권층 혹은 힘이 센 집단 이렇게 이해가 되는 되게 법이라고 하는 게 뭐 입법부도 되게 보면 국회를 국민들이 보면 약간 기득권층 엘리트라고 보지 않습니까? 뭐 판검사.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법개혁이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검찰하고 경찰이 힘 센 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전문가로 이 법에 정통하면서도 그런 시민적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인물이다 해서 이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 조국 후보가 그 이전부터 검찰과 경찰 간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오랫동안 중재를 해왔습니다. 이 중재 히스토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조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마무리 지어라 하고 이제 보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업무 역량 사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제가 이제 법사위에 있으니까 저는 일부 조국 후보하고 좀 의견이 다른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전문성, 그동안의 역사성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단 이번에 이제 신상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한국당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제가 볼 99%는 다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중에서 정말 조국 후보자가 반드시 해명해야 될 거를 이번 청문회 통해서 해명을 해서 국민들께서 신상 문제, 도덕성 문제에서 아 이거는 오해였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역량이 있다 봅니다. 말씀 중에 뭐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99.5%가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한번 밝혀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조국 후보자가 우리 사법개혁에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책임자다 판단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법무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민주국가에서 제일 일차적 핵심적인 법치에 가장 일차적인 책임을 지시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느 자리보다도 객관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개인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도 요구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께서 살아오신 그 역할,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는 뭐였습니까? 공정, 정의, 평등.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것을 대표하시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국 카드를 내려놓기 어려운 이유 중에도 아마 그런 상황들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그분을 둘러싼 여러 가지들 의혹들. 지금 뭐 크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덧붙일 것도 있지만은 그 의혹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분이 저렇게 위선적이고 저렇게 가식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그 지점에서 분노합니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복하게 개천에서 가족의 겨울을 살아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딸은 욕 만들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세요.
대학생들의 목소리 귀를 기울이고 그 부분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할 때 그들에는 저는 300명의 현직 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의 초엘리트 계층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조국 교수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젊음은 그런 보편적 정의를 요구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참 어떻게 그렇게 위선이다, 가식이다, 이중인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좀 헉하게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사람의 인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조국 교수가 굉장히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웅동학원도 던지고 10억 5천이라는 사모펀드도 던지고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던지는 모습은 그 진정성은 좀 받아들여 주셔야 여야가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 사모펀드 관련한 얘기는 오늘 거의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조국 후보자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관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블루코어라는 게 이제 가족들 첫 딸 아들이 10억 5천만 원을 넣은 사모펀드인데요. 나머지 투자자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지금 밝혀진 게 조국 후보자의 처남과 처남의 두 아들. 그러니까 순수하게 가족으로만 구성됐던 처음부터 조국 가족 펀드였던 것이죠. 그리고 코링크피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소개를 받아서 소위 블라인드 투자를 한 거다 그랬는데 여기 처남이 가장 많은 돈을 운영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제가 이게 3일 전에 완성한 구도입니다. 제가 퍼즐을 드디어 풀었는데요. 이건 처음부터 소위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 뒤에 숨어서 비상장사인 웰스 CNT를 인수하고요. 그리고 사실상의 조국 일가의 지배하에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모집한 다른 또 펀드를 통해서 인수한 WFM이라는 코스닥 상장사를 결국에는 합병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비상장사를 이렇게 상장사를 통해서 상장시키는 것을 우회상장이라고 합니다. 조금 구도는 어렵습니다만 이 구도를 제가 결국에 뭐 여기서 저는 팩트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준비한 것도 맞고 또 합병할 때 웰스 CNT의 주주가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2017년 8월에 액면가의 40% 소위 뻥튀기를 해서 발행한 것도 확인했고요. 이 구도를 놓고 보니까 네. 조국 일가는 이 합병이 이제 합병 결의만 남은 상태예요. 현재는 준비는 여기까지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 합병이 이루어지면 네. 최소 정리해 주시죠. 40배 내지는 100배 이상의 수익을 얻는 그러니까 최소 10억 5천만 원의 40배 이상의 수익을 얻는 구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 시작된 일입니다. 네네. 네, 이거를 알겠습니다.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수백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는 네. 잠깐만요. 소위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저는 이거 네. 팩트 확인 다 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민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네. 여쭤볼게요. 김영남 의원님 말씀이 다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조국 후보가 이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400억을 벌게 돼 있어요, 조만간에. 그렇죠. 그죠? 이 구도에 의하면. 근데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지금 400억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400억을 잘 좀 지켜주세요, 좀. 자금 추적하면 자, 나오겠지만 이제 돌아가셔서 400억 좀 잘 좀 네, 지켜주세요. 제가 그럼 뭐냐? 지금 조국 씨는 개인적으로 그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가족의 재산을 지켜야 돼.
아니, 이 돈이에요. 정의원님. 핵심이 정의원님, 이 돈을 그만 좀 지키기 하세요. 위해서 네, 정미경 의원님. 돈을 이걸 지키지 대검을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내놓잖아요. 만약에 내놓은 거좀 잘 좀 관리 좀 법무부 해주세요. 장관이 아이고, 아니면 이분은 최소한 구속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정미경 하면 이 의원님. 사람은 지금 깜빵 네, 가야 이쪽에서 돼요. 정미경 의원님 조금 예의를 지키는 500억을 그래도 지금 조국 후보자인데. 후보자가 내놨어요, 네, 예의를 지금. 지키시고요. 칭찬 좀 해주세요. 지금 네. 500억 내놨어요. 최민희 아이고, 의원님께 소리 지르지 마시고 네. 아니, 다음 이거 발언 너무 가지고 빨리 답답합니다. 좀 네, 진행. 저도 최민희 할 말이 의원님께 먼저 많습니다.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 이만희 의원님께 500억을 드리고요. 내놨으면 좀 칭찬 정미경 한마디 의원님 해주시고 그래도 얘기하셔야지. 지금 어쨌든 토론장이니까 조금 제가요. 후보라고 좀 예의를 좀 네, 네. 지켜주셨으면 제가 정미경 합니다. 씨, 이렇게 토론회에 나와서 막 던지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미경 저는 지금 최고님. 후보자가 아니에요. 네. 사회적 예의는 같이 지켰으면 최민희 의원님,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금 국민에 말씀 대한 사법 개혁 예의를 이끌고 먼저 갈수 지켜주세요. 있는 말씀하신